사워 메쉬에 대해서 4개 따로 표시할 정도로 어느 정도 진한 갈색 빛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약간 반전이 있네요. 안녕하세요. 위스키와 안주를 소개하는 시간, 위안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CU에서 29,9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는 이 네드 오스트레일리안 위스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네드 위스키 같은 경우는 이름 그대로 호주에서 만들어지는 위스키인데요. 이 생산되는 곳은 멜버른에 위치해 있고 호주에서 재배되는 곡물로만 만들어진 위스키라고 합니다. 사실 이 호주라는 국가가 위스키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저도 호주 위스키는 많이 경험해보지 못했고, 다만 과거에 이 네드 위스키와 동일하게 멜번 지역에서 생산되는 이 스타워드 투폴드를 워낙 맛있게 마셨기 때문에 이 제품의 맛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약간의 기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병을 놔두고 보니까 병의 디자인부터 같은 지역이지만 굉장히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조금 알아봤을 때는 이 스타워드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스카치 위스키의 제조 방식과 좀 유사하지만 이 호주산 와인 캐스크에서 숙성을 거쳐서 조금 호주만의 캐릭터를 입혔다면, 이 네드 같은 경우는 무언가 조금 더 버번 위스키와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원재료를 봐도 옥수수의 함량이 굉장히 높고요. 특히나 버번에서 사용하는 이 사워 메쉬 방식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다만 숙성 캐스크 같은 경우는 버번 위스키와 다르게 재사용 버번 캐스크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스타워드와는 또 다른 개성을, 약간 버번 위스키와 유사한 그런 개성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이 병의 모양을 보면 뭔가 어깨가 딱 벌어진 그런 남성성을 굉장히 어필하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그 이유는 아마도 이 네드라는 이름 자체가 이렇게 병에 그려져 있는 사람의 이름을 따온 것이라서 그런 것 같고요. 이 레드 켈리 같은 경우는 국내 영화로도 개봉이 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조금 알아보니까 이 호주가 영국 식민지 시절이던 1800년대에 실존했던 인물로 빈곤층에서 태어나서 누명을 쓰고 이 경찰에게 쫓겼던 그런 도둑인데요.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현상금을 걸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도둑이었고, 다만 이분이 특이한 게 이 누명을 쓰고 도피 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이 힘 있는 영국 정권에 맞서서 굉장히 투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호주에서는 위인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하네요. 우리나라도 식민지 생활을 겪었기 때문에 과거의 김구 선생님이나 아니면 의적 임꺽정 같은 그런 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네드 켈리와 같은 약간 저항정신과 남성성을 강조하고자 이런 각진 보틀 쉐입을 채택한 것 같고요. 숙성 기간 같은 경우는 따로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이 멜번 날씨 자체가 제가 약간 살아봐서 아는데 하루에 4계절이 공존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다른 위스키 대비 숙성감은 조금 빨리 입혀지는 그런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내추럴 컬러라고 밝히고 있는데 컬러 자체가 그렇게 연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제품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맛이 궁금하니까 한번 따라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워 메쉬에 대해서 4개 따로 표시할 정도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하단에는 양각으로 홀 더 피플이라는 그런 멘트를 써놔서 약간 네드 켈리의 정신을 표현하고자 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같이 듭니다. 그럼 병을 오픈해 주겠습니다. 막에는 스크류 방식이고요. 이렇게 잔을 한 잔 채워줬습니다. 먼저 컬러를 보면 그래도 이게 처음 사용한 오크통이 아닌데도 어느 정도 진한 갈색 빛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NAS 제품인 걸로 봐서는 숙성 기간이 그렇게 길 것 같지는 않은데, 역시 멜번의 날씨 때문인지 어느 정도 숙성감이 입혀진 컬러라고 보여지네요. 그럼 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에서는 일단 알코올이 찌르는 느낌이 상당히 강하게 느껴지고요. 이 컬러에서 느꼈을 때 약간 숙성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향을 맡아봤을 때는 저숙성의 캐릭터가 조금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약간 반전이 있네요. 그리고 아무래도 옥수수의 함량이 높아서 그런지 버번 위스키와 유사한 그런 바닐라나 카라멜의 캐릭터가 느껴지고요. 이 오크통에서 오는 나무 느낌도 향에서 상당히 직관적으로 잘 느껴집니다. 그럼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이 오묘합니다. 처음에 한 모금 먹었을 때는 약간 입안에서 버번 위스키와 굉장히 유사한 캐릭터가 느껴졌는데요. 강한 오크 느낌과 강한 바닐라의 느낌, 전형적인
버번의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끝으로 갈수록 약간 알코올에 찌르는 듯한 느낌이 있으면서 살짝 식초류의 새콤한 맛도 함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니쉬는 버번처럼 타격감이 있지 않고 스카치와 유사하게 부드럽게 끝나는데 이 전반적인 밸런스가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저는 버번 위스키와 스카치 위스키에 익숙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스카치라고 하기에는 조금 거친 느낌이고 이 버번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물탄 듯한 느낌? 약간 싱거운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이 되네요. 다시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마셔봐도 이 버번과 스카치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약간은 어중간한 맛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예전에 이 캐네디안 위스키를 마셨을 때 이런 비슷한 느낌이 났던 것도 같거든요. 그때 제가 들었던 말이 이 버번의 물탄 맛 위스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캐네디안 위스키를 선호하신다고 했는데 이 레드 위스키도 약간 그런 캐네디안 위스키와 결이 닮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품의 가격이 편의점인 CU에서 29,900원이라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호주에서는 55불에서 60불 정도 하는 국내보다 훨씬 고가에 판매되는 제품이고요. 사실 이 해외 가격보다 국내 가격이 저렴한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은데 굉장히 이례적으로 이 레드 같은 경우는 국내 가격이 더 저렴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3만원이 조금 안 되는 가격이라면 이 더운 여름에 하이볼로 마셔도 충분히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 제품을 하이볼로도 한번 만들어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얼음잔과 플레인 탄산수를 준비해 줬고요. 용량이 한 40ml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남은 위스키를 가지고 하이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레드 하이볼을 완성했습니다. 그럼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틀 디자인에서 오는 느낌 때문인지 뭔가 거친 맛이 하이볼을 만들어도 잘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이 니트로 마셨을 때는 바닐라의 캐릭터가 가장 강했다면 하이볼을 만들었을 때는 약간 그 나무의 느낌이 강하게 납니다. 마치 막대 아이스크림을 먹고 남은 막대를 빨아먹었을 때 나는 그런 나무의 느낌처럼 이 하이볼을 만들었지만 나무의 느낌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잘 느껴지네요. 그래서 이 제품을 마셔본 제 의견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아무래도 스카치 위스키와 버번 위스키에 익숙한 입맛이어서 그런지 약간 어중간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이 29,900원이라는 가격이 해외 가격 대비 낮아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CU에서 같은 가격에 판매하는 위스키를 보면 제임슨이라든지 이 조니워커 블론드도 있기 때문에 하이볼용으로 마실 위스키를 찾는다면 제 입맛을 기준으로는 제임슨과 조니워커 블론드가 더 괜찮은 선택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니트로 마실 때도 뭔가 버번 캐릭터를 많이 갖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익숙한 맛인 에반 윌리엄스가 비슷한 금액이라면 조금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만 위스키는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가지를 경험해 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니까요. 호주 위스키가 궁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격이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한 번쯤 재미삼아 드셔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이 영상이 평소에 이 레드 위스키를 궁금해 하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들 오늘도 즐거운 위스키 생활 하세요.